할아버지, 오늘은 안쪽 자리로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고 다리는 그녀를 따라 움직였죠. 낡은 이발소 안쪽 방. 커튼이 쳐진 그곳엔 눕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진경이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어요. 편하게 누우세요. 오늘은 특별 관리해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를 스쳤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면도가 아니라는 걸요. 수건이 얼굴을 덮었고 뜨거운 김이 코끝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벨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다 아는 분들만 오시는 곳이에요. 나는 63년을 살며 처음으로 수치심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같은 시간 그곳을 찾았고 거울 속 남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나는 박기찬, 63세입니다. 은퇴한 지 5년째.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죠. 딸아이는 캐나다에 있고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그 짧은 문자 하나의 답장도 제대로 못 쓰는 나이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라면을 끓이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다 보니 거울 속 내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파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면도칼을 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베이겠구나. 그 생각에 면도칼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섰어요. 동네 이발소를 찾아 골목을 걷는데 낯선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경 이발소.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오래된 유리문 너머로 여자가 보였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죠. 어서 오세요. 면도하러 오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 속 내 얼굴과 그녀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고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많이 말라 계시네요. 안쪽 자리가 더 편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안쪽이라니. 나는 이발소 구석에 커튼이 쳐진 작은 공간을 봤습니다. 그곳엔 눕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조명이 어둡게 깔려 있었죠. 뭔가 이상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커튼이 스르륵 닫혔어요. 여기 누우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녀가 의자를 눕히자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건이 내 얼굴을 덮었고 뜨거운 김이 코끝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내 턱을 잡고 면도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귓볼 아래부터 턱선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죠. 이건 그냥 면도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지나 쇄골 위를 스쳤을 때 나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아랫배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를 지나 배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벨트 버클을 만졌죠.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이 벨트를 풀고 천천히 지퍼를 내리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창밖에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안쪽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63년을 살며 처음으로 내가 남자라는 걸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속옷 위를 스쳤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정작 뜨거운 건 다른 곳이었죠. 진경은 말없이 내 몸을 관찰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내 반응을 살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감각은 더 예민해졌어요.
그녀의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3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몸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진경의 손이 천천히 속옷을 내렸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다 아는 분들만 오시는 곳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도 없었죠. 그녀의 손이 내 부끄러움을 감쌌고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져진 게 아내와의 마지막 밤도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손을 움직였어요. 마치 이발을 하듯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습니다. 창밖에 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 소리가 들렸지만 이 안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커튼 하나로 나뉜 두 개의 시간. 밖은 일상이었고 안은 금기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빨라졌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터져버렸죠.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진경은 휴지로 조용히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남자분이니까요. 남자분. 그 말이 내 귓속에 박혔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진경은 이미 커튼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나는 옷을 추스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이게 나야? 나는 거울 속 남자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밖으로 나가자 진경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000원이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나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고 돈을 받는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이발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고 거리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죠. 나는 이제 예전의 박기찬이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그녀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온도, 그 감촉, 그 말투. 남자분이니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손을 펴면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가야 해. 그렇게 나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진경 이발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면도는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그녀의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그녀는 나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매번 나는 남자로 깨어났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경 이발소를 찾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63세 박기찬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남자가 되는 시간이었죠. 진경은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맞아줬습니다. 어떤 날은 뜨거운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어떤 날은 오일을 손에 묻혀 천천히 내 몸을 훑었어요. 나는 그녀가 나를 특별하게 대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야. 그녀도 나한테 뭔가 느끼는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좋네요.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혼자 사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그녀의 삶을 상상했어요. 혼자 이발소를 운영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는 여자.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착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진경이 문을 잠그며 말했어요. 오늘은 샤워하고 가세요. 안쪽에 샤워실 있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같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경은 먼저 안쪽 샤워실로 들어갔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실 문을 열자 김이 자욱했고 그녀는 이미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서 있었어요. 물소리가 타일 바닥을 적셨고 습기가 폐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운을 벗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40대의 몸은 처지지 않았고 젖은 피부는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샤워기 아래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내 어깨를 적시고 그녀의 손이 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고, 현실이라고 되뇌며 그녀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말고 남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남자가 됐습니다.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았고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물소리와 숨소리가 뒤섞였고 타일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탐했어요. 젖은 피부, 뜨거운 입김, 떨리는 손끝. 나는 그 순간 진경이 나를 남자로 받아들였다고 믿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며 나는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진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일주일을 버텼어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나는 집안 청소도 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날 보고 있어. 남자로.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진경의 휴대폰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나는 우연히 봤습니다. 카톡 알림창에 떠 있는 이름들. 김 사장님, 박 선생님, 최 회장님.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 내용. 오늘도 수고했어.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이번엔 샤워까지 해줘서 좋았어. 돈은 따로 드릴게요. 고마워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경이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봤고 알아버렸죠.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고객 중 하나였고 그 서비스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진경이 계산대로 다가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는 10,000원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등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고 걸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이제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난 뭘 착각한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 그 온도, 그 속삭임을.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진경 이발소를 가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녀에겐 나 같은 남자가 수십 명이야. 난 특별한 게 아니었어. 그렇게 되뇌며 나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수렴은 다시 덥수룩해졌고 거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아침이면 두통으로 깼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진경이 서 있었어요. 긴 코트를 입고 머리를 내린 채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나는 비켜섰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자 집 안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진경은 소파에 앉지 않고 나를 마주 봤어요.
휴대폰 보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나만 다르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말했겠죠. 진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기다렸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코트를 벗었어요. 안에는 얇은 원피스만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필요 없어요. 돈. 그 말과 함께 그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등이 벽에 닿았어요. 진경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고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당신만 보러 왔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성은 거부하라고 소리쳤지만 몸은 이미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파로 넘어갔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는 내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발소에서와는 달랐어요. 여기는 내 집이었고 이건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내내 함께였습니다. 새벽녘, 진경이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와요. 이발소 말고 다른 곳으로 갈게요. 나는 이불 속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어디로요? 조용한 곳이요. 둘만 있을 수 있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경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고 나는 천장을 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진경이 보낸 주소로 갔어요.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도를 걸으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경은 이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문을 닫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구석, TV 위에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쪽을 봤습니다. 카메라였어요. 작은 CCTV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진경이 내 시선을 따라 카메라를 봤고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카메라에 다가가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화는 됐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녹화됐을까요? 나는 돌아서서 진경을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 진경이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그리고 나는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앉아 핸들을 잡고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영상이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60대 할배의 추한 몸부림. AV. 나는 화면을 끌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 속 내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크크크 저 나이에 뭐하냐? 역겹다 진짜. 늙은이가 철 좀 들지. 나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졌을 거예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은 꺼놓았고 현관 초인종이 울려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날 알아볼까봐 두려웠어요. 60대 할배의 추한 몸부림. 그 제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수도 없었어요. 거울 속엔 추한 노인만 있을 테니까요. 밤이면 영상 속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축 처진 배, 주름진 피부, 떨리는 손, 그리고 진경에게 매달리던 내 표정.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어요. 왜 난 그걸 믿었을까? 왜 특별하다고 착각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집 할아버지 말이야. 인터넷에 영상 떴잖아. 봤어? 에휴, 나이 값 좀 하지. 창피하게.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슈퍼에 가야 했어요. 먹을 게 떨어졌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슈퍼까지 가는 길, 사람들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지만 나는 모두가 날 알아본다고 느꼈어요. 슈퍼에서 라면과 물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돈을 내밀고 물건을 받아 황급히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경 이발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간판은 그대로였고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다른 남자를 맡고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진경은 그에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저 남자도 나처럼. 그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진경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랫배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고 나는 다리를 꼬았어요. 미쳤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몸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경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샤워실에서의 그 순간이 되살아났어요. 나는 벨트를 풀었습니다. 스스로를 만지며 나는 울었어요. 수치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체온, 그 속삭임, 그 시선을. 끝나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눈가는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나는 영상을 올린 사이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IP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린 계정을 찾았습니다. 진경의 계정이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올렸어요. 나는 그 계정의 다른 게시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찍힌 다른 영상들, 다른 노인들, 다른 장소, 하지만 같은 패턴. 나는 이해했습니다. 진경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요. 나는 프린터로 증거를 출력했습니다. 영상 캡처, 계정 정보, 게시 날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경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이발소 말고 다른 곳으로. 답장은 10분 후에 왔어요. 어디서요? 나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사람 없는 시간대. 이틀 후 오후 3시,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진경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출력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진경은 그걸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혼자 한 게 아니죠. 누가 시킨 거예요? 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영상 내려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진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잡혀 있어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영상 찍혔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안 하면 제 영상도 퍼뜨린대요.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함께 끝내요. 진경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나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요. 함께. 진경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내게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펜 모양으로 위장된 12시간 녹음 가능한 장비였죠. 그리고 진경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배우는 그녀의 전 남편이었어요. 빚을 떠안긴 채 이혼당했고 그 빚 때문에 그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영상을 팔아 돈을 벌었고 진경은 도구였어요. 나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기찬입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이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신데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상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요? 1,000,000원. 상대는 웃었어요. 부족한데요? 그 영상 조회수 보셨어요? 광고 수익만 해도 그것보단 많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얼마면 되죠? 3,000.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사흘 후, 나는 진경 이발소 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진경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하죠.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으로.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진경이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의자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진경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대화만 할게요.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듣고 싶어요. 진경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발소였어요. 근데 손님이 없었죠. 빚은 쌓여가고, 그때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제안을 했죠. 특별한 서비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집이 압류되려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첫 손님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떨면서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걸 찍었죠. 그 뒤로는 계속이었어요. 손님이 늘었고 영상도 늘었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다르게 느껴진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녹음기가 작동 중인지 확인하며 물었어요. 전 남편 이름이 뭐죠? 최진수요. 지금은 영등포에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어요. 나는 일어나 진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내요. 함께. 진경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발소를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고 최진수는 이틀 후 체포됐습니다. 불법 촬영, 유포, 협박죄로. 나는 경찰서 밖에서 진경과 마주 섰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발소 계속하세요. 제대로 된 이발소로.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요?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죠. 제대로.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진경 이발소 앞을 지나쳤어요.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곳을 지나갔어요. 이번엔 불이 켜져 있었고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진경 헤어샵, 정직한 손길.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진경이 놀라며 나를 봤고 나는 말했습니다. 면도 좀 해주세요. 제대로 된 걸로. 진경은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앞쪽 자리로 앉으세요. 나는 앞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튼도 뒷방도 없는 곳. 환한 조명 아래 거울 앞에 앉은 나. 진경이 면도 크림을 바르며 말했어요. 많이 편해 보이세요.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진경의 손이 내 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였어요. 조심스럽지만 정직하게. 면도가 끝나고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깔끔해진 얼굴, 반듯한 눈빛. 나는 일어서며 진경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손님으로. 나는 웃으며 이발소를 나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평범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더 이상 숨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박기찬으로 63세 남자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슈퍼에 들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좀 바빴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친구 김영감이었어요. 야, 박기찬. 요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좀 정리할 게 있었어. 김영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근데 얼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제대로 사는 것 같아서요. 김영감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이지. 우리 나이에 뭐 더 있겠어. 우리는 함께 골목을 걸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거리엔 저녁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매주 진경 헤어샵에 갔고 그녀는 정직하게 이발소를 운영했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었고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는 묻지 않았고 미래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았죠. 어느 날 진경이 제안했어요. 이발소 같이 운영하실래요? 투자 형식으로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조건이 있긴 하죠?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계약서 쓸게요. 우리는 공증사무소로 갔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1,000,000원을 투자했고 진경은 이발소를 확장했어요. 새 의자를 들였고 인테리어를 바꿨습니다. 간판도 다시 달았죠. 진경앤드기찬 헤어샵. 이름을 나란히 걸었을 때 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나는 이발소 정리를 돕기 위해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건과 도구들을 정리하며 구석에 쌓인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박스를 열자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표지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나는 펼쳐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공책 안엔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65세, 무릎 인공관절, 매주 화요일. 박영호, 63세, 고혈압 약 복용, 격주 목요일. 최동기, 68세, 전립선 수술 이력, 월 1회. 그리고 내 이름도 있었습니다. 박기찬, 63세, 아내 사망 3년차, 매주 수요일. 나는 숨이 막혔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총 12명. 모두 60대 이상 남성들이었고 각자의 사연과 패턴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뒷장엔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수 오빠에게 매달 보고할 것. 영상 파일 번호와 대조. 나는 공책을 들고 이발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경은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나는 공책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진경은 입술을 떨었어요. 옛날 거예요. 전 남편이 시킨 거예요. 12명. 나 포함해서 12명이요. 진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공책을 펼쳐 이름들을 하나씩 짚었어요. 김철수 우리 동네 슈퍼 주인이에요. 최동기 교회에서 봤어요. 진경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공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도 다 알까요? 자기들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다는 걸. 진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상은 다 없어졌죠? 네. 경찰이 압수했고 전 남편은 지금 감옥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공책도 없애야죠. 나는 공책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골목 쓰레기통 옆 드럼통에 불을 피웠어요. 공책을 던져 넣자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이름이 제가 되어 흩어졌죠. 진경이 내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불길을 보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살아요. 진경이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죠. 진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꺼지고 재만 남았을 때 우리는 이발소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조명을 끄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진경이 말했어요. 이젠 당신만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붉어진 눈과 떨리는 입술. 그녀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당신이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진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진경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요. 이발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밤 이발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경의 어린 시절, 내 젊은 날, 서로의 상처와 후회와 꿈, 동이 틀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올랐을 때 나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죠. 진경은 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내일도 올 거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면도해야 하니까요. 진경도 웃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였어요. 동업자도 손님도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슈퍼 앞을 지났어요. 김철수 영감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도 진경 이발소를 갔었구나.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비밀은 그의 것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은 깔끔했고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은가?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진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욕망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나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경앤드 기찬 헤어샵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됐어요. 정직한 가격, 깔끔한 솜씨,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손님들은 하나둘 늘어났고 우리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쪽 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커튼은 걷어냈고 그 공간은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진경과 나는 매일 아침 함께 이발소 문을 열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의자를 닫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미소를 나눴죠. 그 미소엔 과거가 없었어요. 그저 오늘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은 후 진경이 물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진경이 잔을 들었어요. 6개월이네요. 나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부딪혔고 마셨어요. 진경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나는 그녀를 봤어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진경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마셨어요.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손님 예약, 새로 들여올 샴푸 브랜드, 간판 수리 일정 같은 평범한 이야기만 나눴죠. 식사를 마치고 진경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녀의 집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올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진경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나는 손을 흔들며 돌아섰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이게 행복인가? 확신은 없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어요. 63세 박기찬.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 눈에 이제 무언가 채워져 있었어요.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경과의 미래를요. 우리가 연인이 될까? 아니면 그냥 동업자로 남을까? 답은 없었지만 굳이 알 필요도 없었어요. 오늘이 괜찮으면 내일도 괜찮을 테니까요. 눈을 감자 진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분이니까요. 그 말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남자였고 지금도 남자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내 안의 온도는 아직 뜨거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이발소로 갔습니다. 진경보다 먼저 도착해 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어요.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나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손님 많잖아요. 진경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변한 거죠. 그날도 우리는 손님을 맞았고 머리를 잘랐고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치고 나는 진경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항상 오잖아요. 나는 웃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노을이 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걸었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박기찬 63세 남자였고 이발소 공동 운영자였고 그저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진경과 함께, 손님과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거울 앞에 선 나는 면도를 했어요. 스스로 면도칼을 들고 천천히 수염을 밀어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얼굴은 깨끗해졌어요. 면도를 마치고 나는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발소 문을 닫았고 나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